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청문회 후속 조치로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에 따라서 고발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던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한 군형법 44조 항명죄와 군형법 62조 위력행사 가혹 행위, 그리고 육군 54단장에 대해서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그 고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고발을 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항명죄 고발의 경우에는 군형법 44조 항명죄는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로 복종하지 아니할 때 성립합니다. 군 명령 체계의 엄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에 따르더라도 임성근은 작전 지시를 한 바 없다, 작전 지도만 했다. 하지만 수사 발표는 두 가지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수풀에 내려가서 바둑판처럼 수색하라는 지시, 가슴 장화를 준비하라는 지시, 합치면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수풀을 내려가서 바둑판처럼 수색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합참의장의 단편명령 23-26호 명령, 그리고 제2작전사령관 단편명령 23-34호 명령, 2023년 7월 17일 오전 10시 이후에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은 명령권이 없다.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은 이런 대장들의 상급 대장들의 명령에 위반해서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작전 지시, 가슴 장화를 신고 수풀에 내려가서 바둑판처럼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구체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딱 항명죄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7월 17일 10시 이후에 21시 55분에 자신 명의의 단편명령 내린 행위, 그리고 7월 18일 실종자 수색작전 변경 명령 행위, 그리고 중대장한테도, 사단장이 중대장한테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한 구체적인 명령 행위, 그리고 오후에는 사단장이 포병 7대대장에게 작전 지속이 불가능함에도 작전 지속하라는 구체적 명령 행위,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중수색 방식을 변경하라는 명령행위, 이 모든 구체적인 명령행위가 바로 대장들의 명령을 그대로 엿을 매긴 항명죄인 겁니다. 그래서 항명죄로 고발했고, 이어서 위력행사 가혹행위, 군형법 62조입니다. 위력행사라는 것은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제압, 가혹행위라는 것은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 이것이 인정이 되면 위력행사 가혹행위가 인정됩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실질적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포병 7대 대장은 7월 18일 오전에 위험합니다. 겁이 납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장화 신고도 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고 불가하다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7월 18일 오후에는 작전 지속이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16시까지 지속해. 7여단장은 사단장에게 몇 번을 건의했어도 답변이 없으니까 알잖아, 그냥 해.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포병 7대 대장은 7월 19일 날 또 임 전 사단장이 현장 방문한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부하를 13중대원들을 수중수색 바둑판식으로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겁니다. 분명히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 제압할 정도의 위력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거기다가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바로 국민일보 일면 사진,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것을 예하 지휘관들에게 모두 공유하였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포병 7대 대장은 자신의 부하들을 수중수색 바둑판식으로 수중수색 지시를 하였는데, 이 수중수색 지시에 대해서 당시 청문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시 그것이 수풀인지 강물 본류인지 정말 위험해 보이는 사진을 보이면서 증인들에게 여기에 자신의 아들을 집어 들어가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같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바로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가혹행위입니다. 따라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바로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군형법 44조 항명죄와 군형법 62조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고발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어서 관할 수사 권한이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육군 54단장의 경우에는 당시 7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에 54단장은 화상회의도 한 번 하지 않았다. 현장에도 한 번 오지도 않았다. 어떠한 지시를 했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나한테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거는 합참의장이 분명히 23-26호 단편명령을 내렸고, 제2작전사령관도 분명히 23-34호 단편명령으로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을 54단 너한테 간다, 네가 명령을 내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형법 122조는 직무유기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방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수사 발표에 따르면 7여단장은 분명히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서 모두 이 사건 지휘를 했다고 하는데,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지시한 적 없고 54단장이 모두 승인해 주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육군 54단장의 진술, 수사 필요성이 증대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수사 발표는 이 사건 문제가 되는 7월 17일 21시 55분 단편명령에 대해 육군 54단에서 행정협조를 해줬다. 정작 임 전 사단장은 7월 17일 10시 이후로 나는 단편명령을 발령한 적 없다. 발령해놓고 오리발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발표는 54단에서 행정협조를 해줬다. 명령을 발령하는데 행정적으로 협조했다. 군의 기본적인 ABC도 모르는 판단이긴 하지만 하여튼 과연 그러면 54단이 관여했느냐? 수사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에 따라서 54단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전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54단장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고 공수처법 제2조 1항 거목에 고위공직자의 장군이 포함되고 그리고 사망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형법 122조 직무유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에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늘 고발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청문회 이전까지는 군사법 개혁을 위해서 주로 군 법무관들을 타겟으로 그들의 무능력, 그들의 불성실, 그들의 안이함에 대해서 주로 비판하는 글을 쓰고 활동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청문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장군 개혁에도 앞장서려고 합니다. 참 군인이 장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야말로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우리 국민의 아들들이 군에 갔을 때 안심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장군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